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님이신 스티브 잡스. 네, 오늘 스티브 잡스님 연상되는 박은석 국장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아 그러네요, 진짜. 와, 니트도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뭐 다들 입고 다니는 평범한 역시 옷인데. 몸이 되니까. 예. 아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화면에서는 잘 안 네.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몸 진짜 좋으세요, 박은석 국장님. 자꾸 왜 국장님 네, 몸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는지 몸 항상. 얘기를 예. 자꾸 하게 되는지 봐서 그래 이게. 되게 웃긴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저 아까도 이게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욕을 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감옥까지 집어넣는 만에 이렇게 시도도 했고 네, 그리고 그렇죠. 바로 불과 뭐 한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욕을 하던 지금도 좌파들은 뭐 예. 여전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자원외교죠. 예. 아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자원외교를 하겠다. 야 이거는 국장님이 등판하셔야죠. 예. 그렇죠. 참 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다시 자원외교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에 앞서 갖고 먼저 민주당이 그동안 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 네. 어떻게 폄하하고 비난해 왔는지 아 그럼요. 그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제를 먼저 하고 가시죠. 예, 예. 예. 일단 자원외교에 대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링크 하나 드린 거 좀 열어주세요. 네. 링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요새는 자동으로 저렇게 한국어로 딱 번역이 돼 갖고 웹에 뜨더라고요. 아 이게 외국 사이트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에드워드 메로라는 분이 쓴 그 논문이에요. 확대 좀 해주세요. 예. 논문인데 네. 이 에드워드 메로우라는 분은 이렇게 대형 자본 프로젝트, 해외에 이제 자원 개발을 하는 네. 그런 자원 프로젝트의 이제 성공과 실패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IPA라는 회사도 창립을 했는데 이 IPA라는 이 회사가 그 이런 이제 해외 자원 투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고 뭐 컨설팅하고 이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세계 한 2만 개 이상의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이제 성과를 비교 연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쓴 요 논문을 보면은 그 밑에 나와 있죠. 한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 세계 각국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이제 연간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대형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이렇게 자원 개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성공률이 한 50% 수준이라는 겁니다. 50%. 예. 반타작이면은 하는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 네.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뭐 이렇게 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22%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광물 쪽 말고 예, 예. 에너지. 예. 예. 이쪽은 석유나 에너지 더 낮네요. 예, 이쪽은 22%. 그러니까 그 10개 투자하면 이제 8개는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수없이 지금 거의 100년이 넘게 해외 에너지 투자를 해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제로 나오는 실적이 저 정도라니. 아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번 던져가지고 한 2개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건져도 이제 그게 이제 선방한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는군요.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해외 자원 개발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니, 특히 근데 그 에너지 분야는. 좀 전에 미국 같은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미국은 그 자기 본토에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이 해외 자원 개발에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까 그 논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 공통점이 수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수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해외 자원 개발을 수익보다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안보.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한국의 좌파들이 많이 떠벌리는 말 있죠. 식량 안보라는 개념. 아, 예. 식량 주권, 식량 안보. 예,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예.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네. 쌀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계속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민주당과 좌파들은 국가가 쌀 농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예. 그래갖고 실제로 뭐 농안법 개정안이라든가 요새 농업 민생사법 지금 통과시키고 아, 그 그랬죠. 양곡법도 있고 양곡법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통과시키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그래갖고 아니 왜 농사를 쌀 농사 같은 경우는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인데 네. 그거를 계속 지원해서 점점 생산을 늘리게 만드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면은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식량은 수익의 대상이 아니라 이 다른 국가가 한국의 이제 식량 수출을 막았을 경우 무기화해서 막았을 경우를 대비한 국가안보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속 쌀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이게 이제 얘들이 주장하는 식량 안보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식량 안보론은 개소리죠. 이게 왜냐면은 이미 전 세계에는 식량이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갖고 특정 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 북한처럼 북한도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죠.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식량이라는 걸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고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특정 국가가 한국의 식량 수출을 막아도 다른 곳에 조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식량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어떤 이런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하고 자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도 무기화돼 갖고 계속 압박을 하시죠. 이게 맞네요. 오늘 사실 하려다가 만 얘기가 지금 이란 사태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값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해역부터 공사하고. 저는 이게 트럼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난에 처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 돼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중국은 지금 현재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 올라간 기름값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기사 앞서 베네수엘라에서 가던 원유도 이미 차단이 됐잖아요. 그것도 막은 것도 사실 중국을 겨냥한 거죠. 중국으로 가는 베네수엘라의 중진류들이 엄청 완전히 다 끊겼죠. 끊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이란에서 가는 원유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아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이란의 긴장을 높이는 게 물론 이제 이란 자체가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보면은 이란에서 막 엄청나게 시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란 정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떤 이 기회에 이제 레짐 체인지 친미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래도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켜 갖고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기름값 올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세일 오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이 세일 오일 개발이 된 후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타격이 없지만 중국한테 막대한 타격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잠깐 그 얘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미국이 이란을 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세요? 늦었다. 제가 먼저 여쭤보려 했는데. 저는 치기는 칠 것 같은데 시점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이라크전이나 이런 모양의 전쟁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괜히 발 담궜다가 발도 못 빼고 질질 끌리고 이렇게 오래가는 이런 전쟁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단기간에 그냥 탁 치고 빠지는 그래갖고 이제 그 정권을 교체해버린다든가 막대한 타격을 주는 어떤 이런 쪽을 선호하지 뭐 예전에 이라크전처럼 뭐 그냥 그러니까 전면전 장기전은 사실은 그 방산 쪽에 이쪽에 좀 뭐랄까요 로비가 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그거는 이제 싫어하고 트럼프는 그쪽은 아니니까 그쪽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란한테 정말 한 일주일 안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의 하루나 이틀 이때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켜 갖고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사 그 지금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 같은 경우도 그 지도자가 지금 거기는 거의 신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 지금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요. 그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러면서 지금 이란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시위도 지금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지도자를 핀셋 제거하는 게 똑같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게 이란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 트럼프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긴장을 높이면은 이 정권 교체를 못 시키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국을 압박하는 네. 예, 유가 상승으로. 근데 우리도 피해를 보겠죠 유가가 아, 근데 상승. 시청자분들도 예. 그 국장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가 봐요. 예, 로이님도 예, 델타포스 출동 이러는데 폴로님도 치고 빠지는 전략 쓰겠죠라고. 예. 다들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상 예, 그럴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읽히고 있습니다. 예, 박종찬님께서는 이 골프전 트라우마도 한몫할 거다고 하는데 예, 좀 아무래도 좀 그게 있을 것 같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얘기가 잠깐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실패 위험이 높고 또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네. 해외 자원 개발에 그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은 지금 무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다른 국가를 공격하고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적극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별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좀 앞서서 앞에서 나서서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 정부가 이러한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완전히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민간 기업이 해외에 송유관을 건설하는데 맞아요. 그 건설하는 거기에 이제 뭐 게릴라들이 있고 예. 이러면은 미군이 미국이 뒷대가고 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민간 기업이 하는 거지만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그 자국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가 뒤에서 지키잖아요. 특히 이제 이 예. 에너지 분야는 그렇죠. 그 이번에 쿠팡 건드린 것도 사실 실수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 기술 기업인데.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뭐- 진짜 아니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좌파들은 자기들이 식량 안보다 이러면서 안보 개념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떠들어 놓고도 정작 중요한 자원 부분에 예. 대해서는 같은 안보인데 예, 더 이제 중요한 더 안보인데 중요한데? 그거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보면은 예. 아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하에 총동원령을 내려갖고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뭐 아예 중국이니까.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예. 중국은. 얘들은 이제 미국한테도 당하고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러겠지만 네. 이게 거의 뭐 수십 년 전부터 네. 아예 총동원력을 내려서 해외 자원 개발을 나서고 있는데 그럼 브라질 쪽에 엄청 대규모로 하던데. 그렇죠. 얘들은 예. 수익성을 아예 안 따져요. 해외 자원. 그러니까 아.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중국이 이제 이렇게 달려들고 예. 가장 이제 조심하는 애들이 일본이에요. 음. 일본 근데 일본도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자원 해결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10배는 더 많이 합니다. 아 근데 부러운 게 최근에 예. 일본 대미 투자 지금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때 대미 투자 하면서 미국 쪽에 이제 히토리오 개발 쪽 그쪽을 예. 일본이 지금 가져갔대요. 갑자기 그렇죠. 우리도 없어 죽겠는데, 근데 일본은 지금 호주 쪽에도 지금 팔로를 지금 같이 뚫어놨는데 이미. 예. 그래서 90%에 해당하던 중국 의존도를 지금 상당히 낮췄다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본도 적은데도 우리보다 아니 많다고요? 그러니까 적지는 않아요. 아, 근데 적지는 신중하게 투자를 아, 한다는 거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익보다는 예. 얘들은 안정 조달. 아 그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나느냐는 안 따져요. 근데 예. 이 우리한테 필요한 자원이 이건데 예. 이 자원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아. 이제 장기적으로 조달이 될 수 있느냐 이 예.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예. 이게 수익성이 있고 없고를 따지진 않는다. 아 그럼 뭐 매장량이나 채굴 안전성 이런 걸 말해 보겠네요.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예. 이게 이 자원 해결하는 게 예. 뭐 이게 거기에서 자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자원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그 나라의 정세, 그 나라의 이제 정세 이런 게 바뀌게 되면은 또 이 수입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예.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제 자국까지 수송하는 그 과정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제일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그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수 있는 이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뭐 되든 말든 막 투자하는 거고 예. 일본은 이제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처럼 이제 지금 제가 미국, 중국,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서구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수익을 안 따져요.
이 해외 자원 투자는 수익을 따지기보다는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께서는 현대 시절에 두 차례 오일 쇼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랬네요. 직접 현장에서 겪었네요. 예, 직접 경험했고 네. 또 대통령 재임 시에도 그때 보면은 초창기에 원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15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올라갔고 또 재임 시에 중국하고 일본이 막 그냥 히토리 문제로 서로 팍 터지게 싸우는데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양쪽 화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 문제가 이 굉장히 지금 무기가 될 수 있고 국가 간에 네.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외 자원을 투자를 해서 확보하는 거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원 개발에 그렇게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외 자원 개발의 도 같은 미국의 경우에도 성공률은 50%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특히 석유나 가스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 분야는 2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외 자원 개발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요. 맞아요. 예. 예, 투자를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있어야 그 성과가 나는데 네. 이때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딱 끝나자마자 해외 자원 개발 이 수익 안 나장을 다 폐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예? 폐기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갖고 그때도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좌파들의 압력, 네, 그렇죠. 민주당의 압력.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예. 좌파들은 저렇게 예, 국정을 마비를 시키는 공격에 이제 타겟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줄 걸 그렇죠. 그렇게 했죠. 야, 그렇게 참. 하고 그러니까 딱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게 개발 시작한 지 뭐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수익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중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야 이거 내 땅에 그 자원 개발에도 그 시간은 넘게 걸리겠어요. 예. 근데 남의 땅에다 개발하는데. 예, 그나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버텨서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네. 뭐 볼리비아 리튬 광산이라든가 그럼요. 아니면 UAE 그 유전 참여. 예. 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수익이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수익 예상 금액을 따지면은 이명박 정부가 그 당시에 자원에게 투자한 예산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돼요. 이익이 나. 그러니까 이미 이걸로도 이때 네. 쓴 돈은 다 건지고도 다 남는 거예요. 뽑았죠. 예. 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베스트 유전 굉장히 떠들어요. 지금 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떠드는데 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그쪽 전문가분을 만났어요. 네.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베스트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베스트는 참 그게 안타깝다. 예? 실패해서 이제 안타깝다 그랬더니 하베스트가 지금까지 왔으면 성공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 실제로 그 하베스트 상황을 보면은 예. 우리가 계속 투자를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은 예. 거기서도 대박이 났을 건데 예. 이거 지금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서 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듣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예. 이 하베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왜 1, 2년 차에 다 스톱됐던 네. 그런 개발들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추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랄까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임기 안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를 알고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예. 어느 대통령이 자기 지지율에 상관도 없을 그냥 돈을 이렇게 그냥 지출만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함부로 하겠어요. 제 친구가 네. 대학 동창이 당시에 이제 그 어디 베트남인가 그 동남아 쪽에 무슨 광산에 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뭐 광물자원공사인가 석유공사인가 이쪽하고 네. 매칭을 해갖고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거 투자하느라고 이 친구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답을 다 팔았어요. 예? 네. 다 팔고 그래갖고 그야말로 영끌을 해갖고 예. 그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딱 들어오면서 광물자원공사에서 손을 딱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계약은 파기됐죠. 예. 파기되고 이 친구는 완전 망했어요. 그러네요. 망했는데 예. 그거를 중국 기업이 인수한 거예요. 그 광산을. 근데 그 중국 기업이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수천억씩 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그때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망한 사업인데 그건 좀 예. 나라에 소송 걸어야 되지 않나요? 예. 와.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좌파들은 이 자원외교 과정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네. 이 가짜 뉴스를 언론이 퍼뜨렸어요.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나서서.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담당했던 그 실무자들 있죠. 예를 들어서 김신종 그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네.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런 공직자들이 다 구속이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기소를 하고 털었는데 결론은 보면은 다 무죄가 났다. 네. 다 무죄가 나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이제 그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게 네. 그게 처음에 자원외교였어요. 그래갖고 정말 먼지 털듯이 자원외교를 검찰이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결국 자원외교로는 기소조차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헛소문 퍼뜨려갖고 마치 이게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네요. 그런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아니라 자원외교 자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지금까지 14년, 15년 동안 예. 한국의 이제 자원외교는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해외 자원 개발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자원외교가 이게 어차피 성과가 당대에 바로 나는 게 아니니까 검증이 안 되는 지출인데 그 사이에 뭐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뒷돈을 챙기는 그래서 부패의 뒤졌죠. 온상이다. 검찰이 다 뒤졌잖아요. 예. 근데 뒤졌는데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예. 하나도. 뭐 요만큼이라도 나왔어 봐요. 예. 가만히 그러면 놔뒀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비슷한 게 또 하나 방산비리. 뭐 이명박 정부의 방산비리 그렇게 떠들더니 방산비리 나온 거 있습니다. 마치 뭐 이제 50대 예? 뭐 전두환 시절 뭐 그런 방산비리 얘기하듯이 예. 뭐 4대강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4대강 비리, 방산비리, 네. 그다음에 자원외교 비리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그게 근데 효과는 있었어요. 보면은요. 우파 진영 내에서도 야 그래도 그 MB가 그 해먹은 게 있기는 있지. 이런 그렇게 아직도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때 감옥에 가시고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삼성으로부터 진짜 돈 한 푼 하면 그거는 재판부나 검찰도 그때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 돈이 미국의 로펌으로 갔어요. 네. 삼성의 돈이. 근데 그거를 그 돈이 다시 대통령한테 들어온 건 한 푼도 없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네. 이래 갖고 이제 기소를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잡아갖고 지금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게 왜 문제인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얘들이 처음 겨냥했던 4대강 자원외교 네. 그다음에 방산, 방산.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사자방인가 그랬죠. 네, 사자방이라 사자방이라고 그랬죠. 사자방이라 그래갖고 맞네요. 그렇게 떠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맞네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원외교 자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지금 한 10여 년간 멈출 수밖에 없어. 그 사이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경쟁 국가들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면서 이 선점을 해나가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낙후됐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은 단순히 이 자원외교를 빌미로 정치인만 공격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에게 자원외교라는 인식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망가뜨려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와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다시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요. 기사 보여주세요. 이걸 하겠답니다. 예. 예. 그렇게 욕을 하더니까 자원 탐사 실패해도 빚 90% 탕감해 주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예. 그 최근에 뭐 히토류 등 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네. 국제적으로 히토류 등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재명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이 해외 탐사 실패 시 채무에 대해서 90% 탕감제도 도입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저는 약간 미심쩍어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갖고 제가 뭐 이 정도 기사만 나와서 모르겠지만 네. 여기에 또 이게 또 좌파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간이 해외 자원 개발을 투자할 때 네.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광물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동남아 국가의 어느 광산 하나를 인수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이게 채산성이 이 정도 해갖고 자료를 확보해서 광물자원공사에다가 제출하면은 광물자원공사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투자를 해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간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투자금을 빌려받아서 그거를 그 광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 구조란 얘기죠. 네. 근데 그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광물자원공사에서 민간한테 빌려준 그 돈의 90%를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 땅 짓고 예. 헤엄치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예. 오히려 빠그라져도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될 예. 수 그러니까 있죠. 이까지는 안 나더라도 아니, 개인이 있는 피해는 굉장히 적고. 약간 나쁘게 생각하면 그 안에 리베이트가 있다면은 아, 그렇죠. 빠그라질수록 예. 이익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성공을 하게 되면 자원외교는 이제 투자금의 뭐 몇십 배, 몇백 배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로또인데 비용이 안 드는 로또라는 얘기예요. 맞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 아 근데 그보다도 걱정되는 게 니들 돈 있냐 이거예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군인들 월급도 막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 뭘 90%를 뭘 보존 아니 돈이 있나 나라가? 예,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정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이재명 정부는 이명박 정부 이후 자원개발이 사실상 위축되었음을 시인하고 네. 이 공급망 위기 대응 차원에서 자원 확보 전략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게 어디까지 그림만 나왔을 뿐이니까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나오면은 예. 그에 대해서 요거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 예? 뭐죠? 민주당 정권이 자원외교를 추진하겠다면은 예.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돼요. 와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 이걸 생각도 못했어요. 예, 먼저 반성을 우리가 예. 그동안 이렇게 자원외교를 예. 죄악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면은 예. 그럼 왜 이명박 정부 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는지를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예. 설명을 하든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원외교를 적폐로 규정해서 예. 이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민주당 애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제가 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자원외교는 실패할 수도 있는 정책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실패한 몇 가지를 끌어다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전체를 실패한 정책으로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정책으로 만들어버린 네. 거예요. 예? 예. 실패할 수도 있는 정책을 하면 안 되는 정책으로 이 민주당과 좌파들은 만들었고 네. 더 나아가서 하면 범죄가 되는 정책으로 그렇죠. 만들어버린 범죄의 온상처럼.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 자원외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인식이 맞습니다. 얘들이 인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 여기에 대한 반성과 뭐 이게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직거리로 경쟁 국가에 비해서 10여 년이나 해외 자원 개발이 뒤처졌고 한국의 그 개발 인력이나 이런 인프라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진짜 예? 그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그 요만큼의 그 난리를 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멈추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자기들은 뭐라고요? 실패해도 아무 상관없어. 90%까지 책임져 줄게. 예,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자원외교는 원래 그런 거야. 와. 그러니까 자원외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오케이. 그거는 저는 뭐 민주당 이재명 정부지만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국장님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거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예, 인정하고 가야 근데 되는데 그게 이제 먼저 하겠냐고요. 안 할 거잖아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걸 전제로 두고 네. 얘네들은 어차피 반성 같은 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뭉개고 자원외교를 시작할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냐 오히려 걔네들이 옛날에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예, 좀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원외교를 걔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거를 또 우리가 해박놓는 거는 그러니까요. 우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너네 자원외교 너네가 안 된다 했으니까 너네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우리는 이거는 어떤 필요한 식으로 거니까. 좀 견제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이거는 물론 감시해야 돼. 얘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한다,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전 의문을 가져요. 그래갖고 감시와 견제는 필요하죠. 네. 이게 잘 되는지. 예. 예를 들어갖고 아까처럼 그 뭐 90% 탕감 이걸로 눈먼 돈이 돼갖고 그게 과거에도 많이 그랬듯이 좌파 애들의 그 뒷주머니 채우는 데는 네. 뭐 태양광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그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게 아닌지라든가 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자원외교를 비리의 온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는 자기들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들이 잘 아니까. 예. 자기들 머릿속에 자원외교를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돈을 빼먹을 수 있다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네. 있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의 비리를 가지고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네.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이 네. 실행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이 애들 담배 피는 장소 잡아내는 거는 학생부 선생님이 아니라 선도부 같은 학생들이에요. 네. 지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지들도 피니까. 예. 아 근데 국장님 혹시 이건 여쭤보는 건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를 했던 그런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 공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예. 왜 여쭤보냐면은 민주당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예. 과거에 자기들이 무너뜨렸던 건데 야, 저거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무너뜨린 거 그거는 몰래 별로 거기에 다시 시작할까 봐. 그거는 별로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게 예. 지금 해외 자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아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 먹으려고 예, 막 뛰어들고 이런다는 얘기죠. 아.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14년 전의 그 상황은 지금 현실에는 그렇군요. 예, 적용이 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그 부분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어쨌든 좀 잘 하는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우파들은 좌파들하고 다르게 좌파들은 국가가 망하든 말든 일단 그렇죠. 그 우파 정권만 공격하면은 걔들은 장땡이에요. 네. 근데 우리 우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거기서 헛짓거리가 있으면은 지적을 하고 싸우고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유, 네. 국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아니 뭐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예. 여기 우리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예. 이쪽에서 열심히 해야죠. 좀 자문 역할은 결국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그분들도 해주셔야 굉장히 돼요. 잘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요. 예. 결국 그 자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